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 기장군의 최대 역점 사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가 착공 12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기장군은 27일 오후 장안읍 산단 현장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4,717억 원이 투입된 이 산단은 방사선 의과학과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분야가 결합된 산학연 클러스터로 이미 17개 기업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특화 단지로도 지정돼 앞으로 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기장의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남 양산시 옛 웅상중앙병원이 폐업 2년 만인 다음 달 9일 양산 성모병원으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동부 양산권 유일의 종합병원인 양산 성모병원은 225병상 규모로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 과목과 최신 의료 장비를 모두 갖췄습니다. 개원 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밤 9시까지 야간 진료를 맡으며 다음 달 중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24시간 응급실 운영도 시작합니다. 나동현 양산시장은 26일 병원 현장을 찾아 개원 준비 상황과 응급의료 체계 구축 현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지역 거점 병원의 부활로 그동안 의료 공백을 겪었던 동부 양산 지역의 필수 의료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새 북상 시기 도래로 조류 인플루엔자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지면서 경남도가 방역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경남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하고 공동방재단 86개 반을 투입해 철새 도래지와 축산시설을 소독합니다. 또 예비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통제 초소를 27곳으로 확대하고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는 전담 공무원이 지정해 1:1 관리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도내 야생조류 개체수는 약 9만 2천 수로 한 달 새 8% 증가했으며 창원, 거창, 합천 야생조류에서는 AI 바이러스 5건이 검출됐습니다. 아시아 대표 드론 전시회인 2026 드론쇼 코리아가 25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8개국 기업들이 참여해 무인기 기술을 중심으로 항공 우주와 방산,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융합 기술을 대거 선보입니다. 전시와 비즈니스 상담은 물론 첨단 기술의 확장성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 대회도 함께 열려 드론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다음 달 3일 부산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립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오후 4시부터 다양한 공연을 시작으로 월출 시각인 저녁 6시 11분부터 달집 태우기가 진행됩니다. 광안리 해변에서는 오전 10시 사전 행사를 시작해 저녁 6시 11분에 달집을 태웁니다. 송도 해수욕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행사를 시작해 일몰 직후인 저녁 6시 27분부터 달집을 태우고 금정구민 운동장에서는 오후 3시 금정구청 금샘뜰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한 행사가 펼쳐지고 달집 점화는 오후 6시부터 열립니다. 기장군에서는 임랑해수욕장과 철마도시농업공원 두 곳에서 민속체험 행사와 함께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리고 달집 점화는 저녁 6시와 6시 20분부터 각각 시작됩니다. 한편 올해 정월 대보름에는 36년 만에 개기월식이 겹쳐 밤 8시 4분부터 9시 3분 사이 붉게 물드는 블러드문을 전국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26일 새벽 5시 반쯤 부산 사상구 삼락동의 한 정밀금형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불은 약 3시간여 만인 오전 8시 40분쯤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근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26일 오전 1시 15분쯤 거제시 고현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을 한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핵심 산업인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5일 해양수산부와 HJ중공업 등 4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경남공업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키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기업, 학교가 연계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모델입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부산 관광고에 이어 올해 경남공고와 전력 반도체 분야의 금샘고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26일 마산대학교와 창원 마스터 요리학교 위탁 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마산대학교는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는 실습 중심 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 외식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창원 마스터 요리학교를 메뉴 개발, 매장 운영 개선, 마케팅 연계까지 아우르는 지역 음식 산업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경남 통영시가 국내 자매, 교류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줍니다. 대상은 여수시와 천안시 등 통영시와 결연을 맺은 9개 도시 주민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영시민과 동일한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시설은 디피랑과 통영 케이블카, 삼도수군 통제역, 한산도 오토캠핑장 등 모두 8곳입니다. 경남 거창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성인문예 학력 인정 프로그램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초등과정 7명, 중학과정 10명 등 총 17명이 학력 인정서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이 초중학교 학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거창군은 2015년부터 초등, 2019년부터 중학 학력 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202명이 배움의 꿈을 이뤘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성인 학력 인정 과정을 운영해 모든 국민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안대교 등 주요 해상 교량에서 대형 화물차가 고장날 경우 빚어지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앞으로는 한결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다리 위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흐름을 신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대형차 긴급 무료 견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공단은 8톤 이상 대형차 사고가 나 고장으로 멈춰서면 차주의 동의를 거쳐 반경 10km 이내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광안대교와 남항대교, 센텀시티 지하차도 등 모두 7개 구간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비싼 견인비 부담 탓에 지연되던 대형차 사고 현장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 장유 여객터미널은 준공하고도 근 2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권과 기부 체납 등의 문제로 시설 사용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역에선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장유 여객터미널입니다. 건물은 이미 준공을 마쳤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김해시와 터미널 시행사 간의 운영권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벌써 2년째 인근 상인도 시민들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대로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몰라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이 들어요. 현재 벌써 2년, 3년이 됐거든.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이 나름대로의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놔놓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 의지가 없는. 터미널 정상화 책임을 두고 정치권과 김해시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가 시설 사용 인가를 내주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사모DNT가 무상 기부 체납 의사를 밝혔고 건물에도 별다른 제한 물건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김해시가 주장하는 채무 부담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설 사용 인가를 승인하고 임시 정차장을 정비하는 한편 시내버스 노선도 터미널로 경유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해시가 말은 공영 터미널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 김해 여객 터미널에 그걸 운영권을 넘기려고 그렇게 압박하고 관철시키려고 지금까지 협조를 행정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김해시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해시는 장유 여객터미널 기부 체납 협의 과정에서 주식회사 사모DNT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유 여객터미널을 경유하는 운수사 중 일부 회사만 협의가 된 상황에서 임시정류장 폐쇄 및 인가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시는 시행사와 장유 여객터미널 개장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준공 이후 2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 이어지면서 장유 여객터미널 개장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고 각 정당들도 본격적인 공천심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표 전 과정을 사전에 점검하는 모의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미리 보는 지방선거 개표, 박근수 기자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된 개표 시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먼저 투표함의 봉인지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곧 투표함이 열리고 투표용지가 쏟아지자 기다리던 개표원들의 손이 분주해집니다. 일일이 손으로 펼쳐 정리된 투표용지가 투표지 분류기로 옮겨지고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됩니다. 분류된 투표용지는 최종 심사 집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후보와 정당을 확인하는데 사람이 직접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수검표 절차입니다. 분류기에 전화번호 투표지가 혼인이 없는지, 그다음에 혹시나 무효가 유효에 섞여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지 한번 일일이 눈으로 다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날 모의 개표는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실제 개표에서 개표 사무원들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전 과정을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단일 선거에 비해 양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에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개표 실습에 참여하여 개표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개표 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 개표 관리에 있어 정확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당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운영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참관단은 주요 선거 절차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게 되는데 그만큼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개표에서 가급적 관심도가 높은 단체장 선거부터 의원 선거 순으로 개표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2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원에서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착공식을 기점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사업이 집약된 도심형 미래산업 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하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디지털과 인공지능, 생체적 전환을 아우르는 엑스노믹스 허브 비전을 선포하고 양자 클러스터와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포함한 공간과 산업, 인재 혁신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센텀 2지구의 마스터 플랜 수립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더파크 동물원이 내년 공립동물원으로 새롭게 개장할 전망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5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4월 478억 원 규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물원의 운영권을 인수한다며 내년에 동물원을 완전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새롭게 출범하는 공립동물원을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만들기 위해 초읍 어린이 대공원의 숲을 기반으로 자연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는 형태로 동물원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법에 따른 영남권의 거점 동물원 지정도 추진됩니다. 거점 동물원은 종 보존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송영기, 전창현 진보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시민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달 13일부터 후보 간 정책 토론회를 열어 공동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경선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해 단일 후보로 본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공천단 모집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됩니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시청에서 첫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 해양신도시를 100% 공공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반복된 민간 공모와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원칙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옛 마산 월포 해수욕장을 재현한 달빛 해수욕장 조성과 돛섬 연결 보도교 설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조기 건립 등을 추진해 해양신도시를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창원시청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위기의 창원을 다시 세우겠다며 청정에너지 수도 조성과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또 경제활동 인구 5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에너지 연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기업가와 정치인, 공기업 CEO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창원을 새롭게 도약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25년 한 해 동안 3만 6천여 건을 기록하며 시장 침체가 시작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해운대구가 4,500여 건으로 거래량 1위를 지킨 가운데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부산 진구가 4,3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면적별로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포함한 중형 평형이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인 51.8%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초고가 주택 시장에선 해운대 LCT가 49억 8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최고가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해운대구 아파트가 휩쓸며 지역 간 자산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